품격 있는 아재, 아즈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 기억하십니까? 김예령이 누구야? 기억 못하시죠? 작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근자감 발언을 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가물가물하실 텐데 당시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겁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기억나시죠? 당시 이 발언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김예령 기자가 회사를 퇴사를 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면서 지난 2019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저의 질문이 결국 저희 경기방송의 재허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라고 본인이 그만두는 이유가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권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한 것 때문에 경기방송 재허가를 위태롭게 됐다. 뭐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아마 이 김예령 기자는 본인이 이 퇴사를 하는데 회사가 문 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왕 퇴사를 하는 거 정권의 피해자, 정치 탄압의 피해자로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당시에 많은 네티즌들,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했는데 반면에 응원글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 전여옥, 뭐 윤창중, 뭐 이런 사람들이 응원도 하고 했으니까 뭐 응원도 받고 욕도 먹고 했으니까 니콜 쌤쌤 뭐 이렇게 넘어가죠. 어찌됐든 경기방송이 폐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긴급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고 24일에 노조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허가권을 반납하고 지상파 방송 사업을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방송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1997년 연말에 저는 1997년 연말 하면은 IMF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어찌됐든 1997년 12월에 방송 사업을 시작을 한 라디오 방송사입니다. 경기권을 커버하는 라디오 민영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왜 폐업을 하게 됐냐? 사실은 이 경기방송의 이 내부 논란 그리고 문제는 수년간 지속이 됐는데요. 결정적인 계기가 작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작년 8월 또 뒤돌아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 경기방송의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우익 인사도 쉽게 하지 못할 법한 이 우익적 발언, 친일 발언을 쏟아냈던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을 세상에 알린 현직 PD와 기자가 경기방송에서 해고됐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실명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경기방송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서 2명을 해고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 문제가 됐던 발언이 뭐냐 하면 현준호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했던 발언입니다. 2019년 8월의 일입니다. 이 현준호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간부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또 뭐 기타 여러 자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강제 동원 판결은 잘못된 거다. 한일협정 때 일본에 돈 받고 다 끝난 거를 대법원이 억지 쓰는 거다. 일본 말이 옳다라고 하는 거 하면 삼성 관계자들한테 들었는데 앞으로 석 달을 못 버틸 거다. 그러니까 뭐 불화수소라든지 포토레지스트 이런 반도체 소재를 공급을 못 받아서 석 달 내로 공장문 닫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문재인이를 때려 죽이고 싶다. 불매운동은 우리 역사 100년간 성공한 적이 없다. 물산 장년이 국채 보상이니 성공하게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친일 극우 발언을 쏟아냈었죠. 이 노광준 PD 그리고 윤종화 기자, 이 경기방송 현업에서 근무하던 이 2명이 언론에 제보를 하고 실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방송의 편성, 제작, 보도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일종의 정의감의 발동, 뭐 일종의 내부 고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명이 결국에는 11월 5일에, 지난해 11월 5일에 해고됐습니다. 해고되고 나서 지금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당시 이 발언이 크게 논란이 일자 경기방송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이 현준호 총괄본부장은 사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 안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일본 불매운동 한참 지속이 되다가 조국 장관 임명 정국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슈가 이 불매운동에서 또는 이 수출 규제에서 조국 장관 이슈로 확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사퇴를 안 하고요. 이 두 명을 현업 기자와 PD를 해고를 하고 오히려 이 현준호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전무로 승진을 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방송사 경기방송이 재허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방송사, 특히 지상파 방송사는 허가 사업이에요. 신문 같은 경우는 구비 요건만 갖춰서 등록을 하면 되는 등록제인데 지상파 방송사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기방송도 마찬가지로 라디오긴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기 때문에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한 4, 5년 단위로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를 받는데 작년 연말에 재허가 심사 기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검토를 하던 끝에 이 경기방송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재허가에 미달되는 겁니다. 점수가 미달된 건 당연하고요. 경영 투명성, 편성 독립성도 보장이 안 되고 방송법을 위반한 상태도 지속되고 대표이사 경영권도 제한이 되고 부적절하게 이사회를 운영을 했고 편성의 독립성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한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재허가 거부가 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래도 20년 넘게 지상파 방송을 했고 그 경기권 이 가청층에게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 이런 것도 또 제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재허가를 보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방통위에서는 이 경영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라면서 현준호 총괄본부장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현준호 총괄본부장이 전무죠. 당시에는 전무죠. 이 현준호 전무가 제가 그 기간에 베트남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출석을 못합니다라고 해서 출석을 안 했어요. 방통위에서 증빙 자료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출장을 안 가고 국내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거짓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조건부로 재허가를 내주기는 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에 재허가를 내주기는 했는데 몇 가지 조건이 붙었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 현준호 전무를 지목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70%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회 의장도 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질적 경영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뭐 신고조차 안 한 상태로 그래서 방송법 위반 행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던 거거든요. 그거를 좀 개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이사회 새로 독립적으로 구성을 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하고 편성 독립성 강화하고 뭐 등등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재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내준 뒤에 그럼 경기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붙여준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 내에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매년 4월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경기방송이 이 방통위의 조건을 이행할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우선은 이 현준호 전무라는 분, 경기방송에서는 이분이 경영에서 배제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무직함은 뗐는지 몰라도 신사업 추진단이라는 기존에 없던 조직을 만들어서 신사업 추진단장으로 현준호 전무를 발령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문제가 끊이질 않으니까 지난달에 사직을 하기는 했는데 본인이 사직하면서 이 경영진이 이 현준호 전무의 최측근인 보도제작국장을 편성까지 책임지는 책임자로 앉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권력자를 또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방통위가 요구한 편성 독립성과 관련해서도 연초에 이제 개편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업 PD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고 개편안을 제출을 했더니 이 회사 측에서
그거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회사 측 개편안을 직원들한테 뿌려주고 이대로 실행해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편성 독립성 뭐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조 탄압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방송이 빚도 별로 없고 건물도 많고 이런 방송사인데 방송 사업만 폐업을 한다는 건지 나머지 이 사업 자체를 다 접겠다는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 사업 폐업 발표만 있었지 실제로 방통위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는 아니니까요. 이런 상태가 다음 달 16일까지인가 그날 이제 주주총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군데 이 논란의 소지를 계속 남겨왔던 경기방송이 자칫하면 지상파 방송사 최초로 전파 사용권을 반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에 처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는 울산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이 이 미용실에 붙여놓은 대자보를 함께 보면서 마무리로 마치겠습니다.